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그죠? 중간에 낮에는 약간 좀 따뜻하기도 하지만 특히 저녁이라든가 이런 때는 거의 겨울 날씨 같은 때도 밖에 나다니다 보면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그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딱 누웠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주식시장에서도 빨리 그런 상황이 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요. 즉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딱 그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즉 사놓고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최근 장이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그런 장세가 계속 됐었는데요. 분명 주식시장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좋은 날도 오겠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날이 분명히 한 번씩은 오니까 그때를 기대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주식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요즘에 지수를 깨부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인간의 머리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현상을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그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계속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변수가 생기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는데요. 즉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는, 즉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과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나은 그런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평안하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아랫목에 딱 누워서 요즘에는 아랫목이 없죠. 옛날에는 방에 불을 떼다 보니까 불을 뗄 때 실제로 불이 떼는 그 아랫목은 상당히 따뜻하고 윗목이라고 그러죠. 윗목은 상당히 차가운 그런 이제 방바닥이었었는데요. 그 아랫목 따뜻한 데 누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주식시장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죠? 자, 지수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방향을 결정을 짓는 핵심 포인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변수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변수를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었고, 그 다음에 유럽, 중국, 미국 상당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시장은 올라가는데 국내 시장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됐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중 FTA 갑자기 체결이 됐는데요. 우리가 한중 FTA,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이런 FTA를 체결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증시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는 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중국 관련주 뭐 해서 종목들 뭐 올라갈 거를 좀 기대를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바로 체결이 되면서 정말 갑자기 가뭄에 정말 뭐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뭐 물이 확 쏟아지듯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힘을 좀 실어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2년 6개월 만인데요. 즉 30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 하면 상당히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죠. 최근에 잘 보시면 뭐 화장품 업종, 그죠? 우리가 뭐 화장품 업종 최근에 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 화장품에서 국내 그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거기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 6천만, 5천만, 6천만 우리나라에 팔던 그런 화장품이 13억 인구에 팔리다 보니까 주가가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갔죠. 그죠?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아모레지 이런 종목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한국콜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그만큼 중국의 힘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소비의 힘. 우리가 뭐 제약주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제품을 중국 홈쇼핑에서 팔았는데 뭐 얼마 만에 동이 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이랑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소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개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즉 우리는 훨씬 더 큰 이제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는 이게 이제 타결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협조가 돼서 손실이 없이 잘 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억 거대 인구의 소비 시장이 개방된다. 정말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업종 뭐 다 있겠죠. 그죠? 총 22개 챕터가 합의가 됐는데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등 22개 챕터에서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즉 경쟁력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품의 경쟁력으로. 실제로 같은 제품을 놓고 가격 경쟁력이든 제품 품질의 경쟁력이든 해보자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런 거대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팍팍 들어가서 국내 주식 시장에도 힘을 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재료가 나와도 쉽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 유럽에서 뭐 부양책,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도 어떤 내용 나오고 그러더라도 국내 시장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엔화 약세 때문에 오히려 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FTA 내용이 나오고 나서 국내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1950선을 돌파하게 만들었는데요. 종합 지수 한번 차트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그 10월 17일 날 1900포인트가 살짝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점 라인대가 높아지는 그런 저점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즉 5일선이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21선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지난 7월 달에 2100포인트 근처 갈 때 있죠. 이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 라인대가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저점 라인대가 이때보다 이제 위에서 터닝을 했죠. 그죠? 위에서 터닝을 하면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이때 당시 2000포인트 밑에서부터 2090포인트, 2100포인트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최근 저점 라인 때보다 위에서 이제 터닝을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못 하느냐. 근데 지금 위에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종가 기준으로는 위에보다는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단계 1차적으로 1단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터닝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국내 이전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에 많이 밀릴 때 지수가 이렇게 방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기관들이 사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추세를 돌리지는 않거든요. 기관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외국인들이 반응해서 올라왔다는 거, 물론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거는 요 까만색 이평선만 보면 기울기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 기울기가 한번 하향으로 꺾이게 되면은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21선 요 윗부분에서 머무르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거죠. 즉, 첫 번째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하락, 지난 9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한중 FTA를 통해서 요번에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추세는 하락이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될 때 추세의 기본은 저점 라인대가 나오고 나서 항상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 과정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때처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위에서 터닝을 했는데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가 돼야죠. 그죠? 요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지수상으로 한번 그어보면 1970포인트 라인대 정도 되는데요. 1970포인트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요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재차 다시 밀리면서 작게 이렇게 쌍봉으로 해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점 라인대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해요. 197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와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워서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종합지수 오늘은 즐겁게 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한중 FTA 내용을 다시 좀 더 본다면요. 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련주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우선 IT, 자동차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여기 삼성전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는 한중 FTA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1현재 지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모멘텀이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한중 FTA 내용이 나오면서 5% 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에 보면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즉 개별 종목들도 5% 이상 못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간다. 정말 대단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35만 주. 즉 최근에 공매도 쳤던 그런 기관들이 쇼커버링에 나서면서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최근에 애플이 너무 독주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주가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한중 FTA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 넘게 올랐고요. 장중에는 5%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에서 단기 상승 추세로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형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역 헤드앤숄더형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보통 보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시점에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엔화 때문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이 이번 한중 FTA 수혜가 될 거라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서 오늘 현대차가 밀렸다가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잘 보시면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바닥권에서 적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산병이 요번에 현대차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지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졌던 이 상황이 바닥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주가는 빠지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높아지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조지표가 여기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가 적산병이 나온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대기에서 흑산병, 우리가 이때 볼까요 한번? 지난 24만 7천 원대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음봉이 차례대로 여러 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때부터 계속 밀리니까 여기까지 밀렸는데 그 후에 적산병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일 연속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적산병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중 FTA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엔화 약세에서 과연 벗어날 것인가? 이 한중 FTA 때문에 벗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IT 자동차 화장품 콘텐츠 관련 업종이 수혜가 전망된다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에 좀 단비 같은 그런 한중 FTA가 체결이 됐고 그게 우리 시장에 과연 연속으로 작용될지는 우리가 좀 더 이 시간 계속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아까 영향을 주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중 FTA 봤고 그 다음에는 일본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일본 엔화 상승폭이 이번 주에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15엔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엔달러 차트. 지금 보시면 114.08엔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 푼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였는데 110엔대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00엔대를 돌파하니 못하느니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100엔대는 상당히 100엔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8월부터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이때 올라오면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현대차의 주가는 한 번 더 확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엔화랑 정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이 돼서 약간 꺾이고 있죠. 그죠? 물론 이게 꼭대기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상승이 상투를 쳤다 이런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115엔대 정도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115엔대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바로는 약세가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약간 쉼을 줄 수 있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아랫목에서 좀 따뜻하게 쉴 수 있는, 뭐 오랫동안은 아니더라도 뭐 일본 엔화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자동차 업종들 강하게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화에 맞물려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5엔대에서 일단 멈췄는데요. 최근 뭐 뉴스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 엔화 약세가 너무 진행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즉 너무 막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막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 항상 그런 거는 실제 경제가 우리가 뭘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막 이렇게 너무 싸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이제 만드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 때문에 국내 시장이 피해를 봤던 그런 상황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일본이 그래도 좀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럽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강력한 의지. 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2012년도 유럽의 그리스 증시가 바닥을 칠 때, 그때 당시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뭐 이런 증시가 바닥을 칠 때, 사상,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증시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필요하다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됐다는 것이 ECB 집행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막 하고 금리 이제 더 이상 인하할 게 없으니까 돈을 미국처럼 풀겠다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죠. 금리 막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돈 푼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10월 6일 이 부분에서 이제 유럽 시장이 좀 등락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유럽 시장이 어떤 부양책을 어떻게 쓸 거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뭐든지 내놓을 거예요. 그죠? 뭐든지 이렇게 정책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럽 증시가 막 밀리다가도 낙폭과대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때 또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내놓을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크게 안 꺾이고 변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유럽 증시 자체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다시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닛 옐런 미 FRB 의장이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미국 글씨가 약간 틀렸네.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신흥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라고 11월 7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이게 뭐 자기네들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 대신에 신흥 시장에서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좀 약간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금리 인상하겠죠. 그죠?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야 그래도 외환보유고도 많이 늘려놨고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변 국가들이 뭐 약간 부실한 그런 국가들이 만약에 우리가 IMF 때처럼 1997년도 IMF 때처럼 그런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IMF 같은 상황을 만약에 당할 경우에 일파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시장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국이 그런데 도미노처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그때처럼 뭐 정말 큰 금융기관 뭐 2008년도처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즉 이 자금이 금리 인상 이 자체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본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돼버렸습니다. 좀 준비를 해야겠죠. IMF 때 혹시 경험 주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얼마 뭐 이제 한 몇 년 안 있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IMF 때가 왔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이 팔리지가 않았어요. 하한가를 들어가면서 신용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도 팔리지가 않아요. 사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주문을 하한가에 반대 매매를 먼저 내야지 팔리는 상황이고, 플러스 뭐 몇 억짜리 계좌가 마이너스 몇 천만 원까지 며칠 만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 체결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10배 가까이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 변동성, 심한 변동성, 너무 그 불안한 그런 상황들, 우리가 뭐 언제든지 이 시장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국가든지 또 그렇게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체력을 든든히 채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미리 제니 옐런 의장은 경고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가 뭐 1900선이 바닥이다 뭐 이렇게 딱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이런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900선 바닥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안 좋은 내용이 나와서 밀릴 때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되는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가 실제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요. FTA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FTA 내용, 한중 FTA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어느 업종이 가장 수혜가 받을 거다, 어느 업종은 별로 수혜가 안 받을 거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나옴으로 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약간 생긴 거죠.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하면은 실적이 둔화됐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이런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 3분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중공업이 2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4분기에는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꼭 조선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안 좋은 상황이 되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 추세였죠. 그죠? 근데 요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성장성 및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그런 시기에서 요 FTA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한테도 애플 제품에 비해서 대부분 다 애플
아이폰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대를 이끌고 가는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동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부각되는 시기였고, 엔화의 약세까지 충격받은 시점에서 FTA는 정말로 우리한테는 단비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에 대한 연속성은 얼마까지 갈 거냐, FTA에 대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제일 안 좋았기, 이제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때는 3분기보다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FTA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내년에 체결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체결돼가지고 되더라도, 올해 당장 4분기 실적에 영향은 주지 못하겠지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제약주라든가 무슨 뭐 바이오 관련주들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막 보면은 실적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는 상당히 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4분기 이제 실적이 대략 공개되는 그때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완만한 상승 추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상황들 FTA로 인해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FTA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이 되고 대신에 이걸로 인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엔화 약세하고 실적 둔화가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엔화 약세도 갈 만큼 갔으니까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투자 전략으로는 그래도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밖에는 좀 대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종목들 가지고 있기 부담스럽죠. FTA 때문에 올라왔다가 뭐 효과 뭐 하루짜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종목들 그 내용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잘 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종목들을 좀 짧게 가져갈 건지 길게 가져갈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료 보유한 종목들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단기 대응하면서 알뜰하게 차곡차곡 이익을 챙겨나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 및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의 종목들 공략. 저는 요즘에 그 실적보다도 성장성이 상당히 종목들의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좀 약간 길게 놓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수라든가 뭐 그런 부분 되게 좋지도 않았는데 28,000원대에서부터 45,000원대까지 쉬지 않고 계속 출렁거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딱히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요. 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장엔 안 좋아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간다. 특히 최근에 지수 빠질 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즉 기업들 볼 때 우리가 실적 및 성장성인데 특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7월 30일 아까 현대차가 24만 원대 고점을 찍고 밀렸던 자리,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밀렸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7월 30일 날 그때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해서요. 한 번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적이 없어요.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10월 말에 저점을 한번 선물을 찍고요. 그 다음에 11월 초 들어서 저점이 위로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최근 들어서는 잠깐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재차 다시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대부분 다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즉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물 추세는 한번 이렇게 정하면은 계속 내려가고요.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꽤 오랫동안 올라갑니다. 즉 돌아선 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라타기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는 못해도 뭐 한 보름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좀 누워서 주식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선물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돼서 정배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안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돌아섰습니다.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듯이 이 종목 마찬가지로 돌아서는 모습이 1차적으로 일단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여기가 돌파가 못 되게 되면 아마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국내 시장에 단비 같은 한중 FTA가 갑작스럽게 체결이 2년 6개월 만에 체결이 되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최근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이 제대로 말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예,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뭔가 시장에 대해서 막 외치고 싶은 막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잘못됐다. 저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자, 어쨌든 방송에 충실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과연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분기별 실적 발표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별 실적 발표와 대응 전략. 뭐 실적 발표 시즌 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무슨 뭐 실적 발표와 대응 전략, 뭐 3분기 실적인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매 분기마다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는 몰아서 1년치를 이제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 발표하고 우리가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별 실적 발표와 대응 전략인데 이 종목을 보면 상승 추세죠. 그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어떻게 우리가 분기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지금 상승 추세,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볼까요? 선을 이렇게 그어서 뭐 이제 분기별로 이제 달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이제 뭐 한 이전이 2분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여기가 3분기, 여기가 뭐 4분기, 여기가 뭐 그 다음 해 1분기, 뭐 이렇게 본다면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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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보통 보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는 시간까지 올라왔다가 상승 추세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아까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성장성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즉 성실한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의 보통 내용들은 대부분 다 분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3분기가 여기서 끝나고 2분기가 여기서 끝나고 4분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분기가 끝나기 전에 보통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이 기업은 3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고 마지막 한 달 정도에는 증권사에서 막 리포트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죠? 증권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슬슬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뭐 요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간까지 뭐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바로 발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한 2, 30일 있다가 발표를 하죠. 그죠? 분기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한 그런 내용들의 리포트라든가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죠? 대부분 다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실적 발표할 때까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사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다 기관이나 뭐 이런데 다 미리 사 들어가서 실적 좋텐다 하면서 막 사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실적 나오면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대응 전략이라고 여기를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디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까요? 과정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는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수집. 즉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실적을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지금 정보화 시대제, 정보 홍수 시대,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시장에 찾아보면은 분기 실적, 뭐 좋은 종목 이렇게 딱 치면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요번 4분기 때 실적 좋을 만한 종목들 벌써 뜨는 종목들도 있어요. 즉, 우리가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많이 모아놔야 돼. 내 관심 종목에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즉 지금이 여기다. 그러면 요번 4분기 때, 요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을 이 기간부터 한 달 전부터 이제 모아나가는 거죠. 계속 모아나가는 겁니다. 모아나가게 되면 이 지점이 여기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이 지점이 여기 있는 적도 있고, 이 지점이 여기 분기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 분기에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 전 분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약간 쉬고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쉬고 있는 과정에서 실적이 모멘텀을 받아서 토닝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토닝을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올라오는 거 막 이렇게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죠. 왜? 나는 여기 꺾일 때부터 지난 분기 실적 좋았기 때문에 요 분기에도 좋을 거야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내용도 찾아보면서 요 분기에 얼마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꺾일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살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슬슬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좋댄다 하면서 그런 내용 나오면서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황이 막 돌아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보통 보면은 제가 종목 상담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대부분 다 막 이런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약간 먹었어. 잠깐 남았는데 지나고 나서 못 팔고 여기 이렇게 밀리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자리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적 분기별로 언제쯤 실적이 나온다는 거를
이전 분기에 만약에 한 달 지나서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분기 때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한 달쯤 남겨놓고 해요. 그러면 그 간격을 맞춰서, 즉 3개월 동안의 간격을 맞춰서 이 확산되고 수렴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나올 텐데,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 비슷한 자리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큰 그림상으로 이렇게 놓고 기간을 한 몇 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식시장, 아까 저도 뭐 단기적이라고 이제 단기적인 대응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즉 우리가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우리가 이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노리면 이 구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는데요.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죠, 그죠? 이런 구간. 최근에 서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실적 시즌쯤 해서 미리 빠집니다. 왜? 지난 분기 실적 안 좋았으니까 요번에도 또 안 좋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안 좋으니까 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구간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여기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주가 등락이 막 작게는 40%에서 거의 막 80%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종목들 매일 뭐 실적 좋은 종목만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의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대응,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거 봤듯이 현대중공업 실제로 그 9만 원대 깨졌던 그날이 최저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가 뭐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 뭐 그때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급제를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막 내면서 뭔가 발악을 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즉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즉 살아남기 위한 그런 아주 피나는 그런 노력이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상당히 힘든 상황이 나올 거고,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받았던 월급에서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항상 주가의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최근에 증권주들 보시면은 무지 올라가죠, 그죠? 왜냐하면은 미리 작년부터 해가지고 감원을 계속 시작을 했거든요. 그 2, 3월 달 계속 감원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듯이,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단기 반등의 그런 이제 내용들,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재료라고 하면 낙폭과대죠, 일단은. 두 번째로는 회사의 구조조정,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조정들이 이런 과정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신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가지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발표할 때까지 불안감 때문에 뚝뚝 떨어지다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의 구간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인데, 실적이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처럼 실제로 실적을 발표를 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투자에 제가 이제 매매하는 그런 추세적으로 2,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그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슬슬 이제 뭐 오늘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방에 아랫목에 누워서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편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날도 있어야지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시면은 그런 따뜻한 그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투자의 방법들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나가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